자, 도커 네트워크 전격 회부 2부입니다. 컨테이너 내부에서 네트워크 통신 과정을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볼 거고요. 외부망 통신, 내부망 통신 두 가지 모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편을 안 보신 분들은 1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보고 그 다음에 2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습도 연장을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커 제로, 그러니까 가상의 브릿지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베스와 ETH0의 구조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봤는데 그 구조에 맞춰서 이 통신 과정을 하나씩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컨테이너라든지 뭐 도커 제로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긴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런 물리적인 네트워크 장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런선 연결해서 컴퓨터들 여러 개 연결했다라고 머릿속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 결국에 컨테이너를 뜻하게 되는 거고요. 이 네트워크 브릿지 장비가 도커 제로를 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상에서 이 빨강색의 그림처럼 내부망 통신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망 통신을 보기 위해서는 컨테이너를 확인하고 이 컨테이너에서 여러 가지를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도커 PS를 통해서 컨테이너를 확인했고요. 첫 번째 컨테이너로 실습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서 apt 업데이트를 하고요. apt 인스톨을 통해서 ip utils 핑 명령어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스 라우트, 그 다음에 컬, 그리고 넷툴즈 이렇게 해서 패키지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우트 명령이라든지 컬 명령어, 그리고 핑 명령어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세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IP 어드레스는 127.17.04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핑을 진행을 해서 172.172.03을 할 건데 왜 뜬금없이 03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도커 PS로 컨테이너가 지금 3개가 있는 걸로 봤죠. 근데 그 컨테이너 3개의 네트워크 정보를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3개가 컨테이너 하나, 둘, 3개가 있고요. 방금 전에 본 건 171.17.03이잖아요. 04잖아요. 근데 171.17.03이라고 하는 다른 컨테이너에게 통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을 한번 추적을 해볼 겁니다. 자, 어떻게 추적을 할 거냐면 우리가 컨테이너 통신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일단 터미널이 최소 2가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는 컨테이너 내부고요. 지금 여기는 그냥 로키 리눅스, 그러니까 우분투 20.04가 아니라 로키 리눅스, 호스트 리눅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DNF 인스톨을 통해서요, 뭐를 받을 거냐면 와이어샤크라고 하는 친구를 받을 건데 CLI라고 해서 터미널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T샤크라는 명령을 받을 겁니다. 와이어샤크는 사실 GUI로 돼서 패킷을 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와이어샤크 CLI로 받게 되면은 터미널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T샤크라고 하는 명령어를 같이 다운을 받게 돼요. 그래서 T샤크라고 하는 친구를 받게 되고요. 여기서 도커 제로를 한번 패킷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도커 제로라고 하는 친구를 지금 조회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내부망 통신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패킷이 가는 거를 볼 수 있겠고,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 하나가 도커 제로를 통해서 다른 컨테이너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추적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커 제로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171.17.04가 도커 제로, 그 다음에 도커 제로가 171.17.03으로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망 통신을 추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외부망 통신도 같이 추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추적을 할 때 지금 와이어샤크를 다운받아서 체크를 할 수 있는 명령어들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제 라우터를 통해서 외부망 통신이 되는 요 과정을 추적하는 것도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컬이라는 걸 통해서 www.google.com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HTML을 받겠지만 그거를 컬을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그럼 웹서버, 구글 웹서버의 외부망 통신을 추적을 할 겁니다. C샤크를 통해서 걸어놨고요. 외부망 통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T샤크 결과에 웹 통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TCP/IP 통신 기반으로 구동이 될 거고요. SYN,
eck, 그리고 HTML 받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좀 크다 보니까 여러 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재조립해서 연결한 통 HTML을 수신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FIN-ECK 하는 요 부분이 4AND shake를 통해서 3AND shake, 4AND shake로 연결과 해지에 대한 구조들도 다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커 제로를 통해서 외부망으로 통신이 되는 거고, 그림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외부망 통신도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통신 과정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도커 제로를 거쳤냐, 안 거쳤냐의 정도의 수준으로 패킷을 보는 게 아니라 아예 트레이스 라우트라는 걸 통해서 어떤 라우트를 구체적으로 건너 갔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이거는 컨테이너 내부에서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트레이스 라우트를 하는데 이렇게 www.google.com -n을 하게 되면 도메인 주소가 아니라 IP 주소를 기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은 한 21이라고 적혀져 있는 게 라우터의 라우터를 거쳐가는 그 개수를 지칭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이는 172.172.0.1 이게 뭡니까? 본인 IP 어드레스가 아니죠. 도커 제로의 IP 어드레스입니다. 도커 제로를 통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교육용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용하게 되는 10.0.2.2라고 하는 라우터를 통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라우터를 통해서 하나씩 거쳐서 돌아가는 거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레이스 라우트라는 걸 통해서도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컨테이너의 도커 제로, 그 다음에 라우터, 또 다른 라우터, 또 다른 라우터 어떻게 거쳐 가는지까지도 다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한번 실습을 해볼 거예요. 어떤 실습을 할 거냐면 이 도커 제로와 컨테이너의 어떤 통신의 어떤 기능은요, 사실은 리눅스 커널에 있는 내 필터를 기반으로 동작이 됩니다. 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 구조가 통신이 될 수 있는 이유는요, IPADDR 쇼를 했을 때 이렇게 베스가 있고 그게 컨테이너 내부에 ETH0과 연결돼 있고요. 도커 제로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통신이 실제로는 IP 테이블즈 마이너스 대문자 L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도커 넷 필터 설정 때문에 사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넷 필터라는 거는 사실 여기서 모든 것들을 얘기하기에는 좀 시간이 모자르지만 리눅스 커널 안에 L2, L3, L4에서 TCP 영역, 그리고 IP 영역, 그리고 맥 주소를 다룰 수 있는 L2 영역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레이어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레이어 중에서도 지금 그 L3라든지 L4에 해당되고 되는 어떤 네트워크 전반적인 설정, 그래서 포워딩이라든지 패킷을 드랍을 한다든지 다양한 설정들을 할 수 있는 넷 필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 필터는 IP 테이블즈라는 명령어로 조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IP 테이블즈로 도커 설정들을 지금 봤는데 이걸 통해서 구성이 되고 동작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설정을 내가 만약에 초기화한다면 이거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에 대한 부분을 초기화를 시켜서 세팅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도커 설정이 지금 없어졌죠. 내 필터 상에 도커 설정이 없어졌어요. 그 상태에서 통신 테스트를 해보면 이 통신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방금 전에 했었던 그 컨테이너고요. 이 컨테이너가 이렇게 상대방 컨테이너에게 통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도커 PS를 통해서 봤던 컨테이너가 3개가 있는데 그 3개 중에서 이 친구를 통해서 지금 접속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172.172.04에서 03으로 통신을 했는데 통신이 지금 정상적으로 안 되죠. 뿐만 아니라 핑을 통해서 8.8.8이라고 해서 외부망 통신, 그러니까 구글에서 운영하게 되는 DNS 서버죠. 그래서 그쪽으로 통신을 했을 때 통신이 지금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컬을 통해서 www.google.com을 하는 것도 동작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이 컨테이너들이 어쨌든 도커 제로에 연결이 돼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통신이 안 되던 요 통신도, 그러니까 이런 통신들이 지금 다 안 되지만 172.17.0.1, 그러니까 게이트웨이에 해당되는 거는 물리적으로 연결을 해놓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통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우트 마이너스 n을 통해서 확인한 이 게이트웨이 주소를 기준으로는 핑 통신이 정상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되는 거죠. 왜? 지금 여기까지는 네트워크 장비에 물리적으로 선 연결한 것처럼 연결돼 있기 때문에 통신이 되지만 도커 제로를 통해서 우리가 내부망 통신하거나 도커 제로를 통해서 외부망 통신하는 부분들은 내 필터 설정이 지금 해지가 된 상태다 보니까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조금 더 내부적으로 지금 디테일하게 들여다본 거고요. 이런 내 필터에 대한 부분은 사실 도커 제로, 그러니까 도커뿐만 아니라 쿠버네티스도 이렇게 내 필터를 기준으로 해서 동작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뭐 포워딩이라든지 그리고 패킷을 뭐 드랍하는 여러 가지 설정들에 대한 부분들이 내 필터로 가능하고 도커나 쿠버네티스가 내부적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부러 이제 내 필터의 설정을 삭제를 시켜서 정상적으로 동작이 안 되도록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커를 재시작을 합니다. 재시작을 하게 되면은 도커가 이제 전반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켜지면서 내 필터에 대한 설정도 같이 다시 초기화가 돼요. 그러면은 이 내부적으로 도커 관련된 설정들이 다시 추가가 돼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 컨테이너를 도커 자체가 꺼졌다 켜졌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다 종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료된 컨테이너를 다시 시작을 해볼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ps-aq 하게 되면 컨테이너 id만 도출해낼 수 있고요. 그 id를 변수값으로 받아서 도커 스타트로 하게 되면은 차례차례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죽었던 컨테이너가 실행이 되겠고요. 이 컨테이너에 다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id 넣어서 접속을 하게 되면은 다시 호스트 네임 마이너스 i를 통해서 IP 어드레스 봤을 때 IP 어드레스는 좀 바뀌어 있죠, 지금. 원래는 172.172.04였는데 02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네트워크 인스펙트를 통해서 IP 어드레스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은 지금 컨테이너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지금 첫 번째 컨테이너가 127.127.02로 이전과 IP 어드레스는 또 다르게 할당돼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쿠버네티스도 마찬가지인데 파드, 그러니까 컨테이너의 IP 어드레스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물론 구동 도중에 갑자기 바뀌진 않지만 뭐 재시작하거나 이런 과정에서는 재할당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171.171.03, 04가 있는데 03에 한번 핑을 날려보면 통신이 정상적으로 되고요. 그리고 파일도 동신 8.8.8 구글 DNS 서버 외부방 통신도 정상적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방 통신도 정상적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우리가 지금 무슨 실습을 한 거냐? 도커 제로와 베스 구조로 가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는 컨테이너의 어떤 구조상의 내부망 통신과 외부망 통신을 다 점검해 봤고요. 그리고 이 도커가 내부적으로 넷필터를 사용을 해서 동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넷필터 설정을 건드리거나 초기화를 했을 때 동작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IP 테이블즈 명령을 통해서 넷필터 설정을 초기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안 명령어라든지 다른 도구들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넷필터 설정을 수정하거나 건드리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쿠버네티스나 도커의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안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 내부적인 구조를 지금 체크해보고 점검을 해보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같이 점검해보고 진단해보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번 영상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도커든 쿠버네티스든 이런 네트워크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많이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리얼 리눅스 사이트 안에 있는 네트워크 완전 정보 수업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리얼 리눅스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요. 여기
그 여러 개의 강의들이 있어요. 근데 리눅스 관련된 다양한 강의들이 있고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거는 여기 네트워크 완전 정복 수업입니다. 완전 정복 수업 안에서는 도커든 쿠버네티스든 그리고 기본적인 네트워크 IPv4라든지 서브넷 뭐 여러 가지 개념들까지도 통합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버 엔지니어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 네트워크는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한번 공부하실 때 이 강의도 참고를 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영상 마무리 짓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하게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영상들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